그럼 먼저 건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건대에 이 두 가지의 종합 전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학교 추천 전형이 있는데 건대에 그 학교 추천 전형은 교과 전형이 아니라 종합 전형입니다. 종합 전형이니까 교과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서류가 중심적인 전형 요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건대 차기 추천 전형도 종합 전형입니다. 이 두 개의 종합 전형이 있는데 건대는 네 가지의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네 가지의 이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평가 요소 중에서 인성과 발전 가능성을 보시면 인성과 발전 가능성은 모두 각각 20과 30%씩 동일한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 이 전공 적합성이 자기 추천 전형은 전공 적합성이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공 적합성이 3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중요한 평가 요소로 사용된다는 걸 볼 수 있죠. 반면에 학교 추천 전형은 학업 역량이 30%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를 가지고 50%를 만들어내는 건 똑같죠. 근데 그럼 나머지 여기 이제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이 모두 50%를 구성을 할 텐데 그 비율 자체가 여기는 학교 추천은 학업 역량을 좀 더 중요하게 보고 반면에 자기 추천 전형은 전공 적합성을 좀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특히 전공 적합성에서 보면 여기는 학추에서는 전공 관련 교과목의 이수 및 성취도,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라는 건 똑같이 양쪽에 다 존재하지만 여기에 자기 추천은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이라는 게 더 들어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자기 추천 전형과 학추를 건대에 있어서 비교를 한다고 치면 이 두 개의 비교에서는 자기 추천 전형이 훨씬 더 전공 적합성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뭐가 아주 학추에서의 내신과 그리고 자기 추천에서의 내신을 비교하면 학추에서의 내신이 훨씬 더 높은 성향을 띌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지원을 염두에 두셨을 때 이런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에서 내가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단지 건국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국대나 숙명여대처럼 모두 그 두 가지 정도의 종합전형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 그 대학들은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격차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이에요. 여기서 이제 다른 대학에 그러면 그 두 개에 있는 건 어떻게 다른가? 그걸 보기 전에 그 건대의 그 논술에서 주의하실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건대 논술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인문사회 2라고 지금 여기 되어 있는데 인문사회 1도 있습니다. 근데 인문사회 1과 인문사회 2가 아주 큰 차이를 갖는 게 수리논술의 존재 여부예요. 그러니까 수리논술이 존재하느냐, 인문계열이면서도 수리논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인문사회 2는 수리논술이 존재하는 모집단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6개 학과를 지원할 때는 수리논술을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적응력이라든지 아니면 준비 정도? 이런 것에 따라서 이걸 지원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되고 자연계열에서도 이 모집 단위들은 그러니까 건대는 과학논술이 있는데 과학논술의 과목이 지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학논술의 과목이 지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그 지정된 과목, 즉 물리학이라는 과목에서 물리학과랑 기계항공이랑 전기전자는 물리만 시험을 봐야 돼요. 물리만 시험을 봐야지 다른 걸 볼 수는 없어요. 물론 미지정된 학과들도 있습니다. 미지정된 학과들이 조금 더 많은데 그 미지정된 학과들 아닌 이렇게 지정된 학과들, 이 학과들을 지원할 때는 무조건 지정된 과탐 과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니까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도 생각을 해두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대의 이제 교과 정량 방식인데 아까 건대 학추에
교과가 30% 들어간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교과가 30% 들어갈 때 이 교과 30%는 바로 정량평가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정량평가하는 방식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인문과 자연 모집 단위는 교과 전 과목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수, 영, 사, 과가 모두 들어간다. 그러니까 원래 통상적으로는 국수, 영, 사나 국수, 영, 과만 보통 들어가는데 건대 학추는 국수형 사과가 모두 들어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영역별, 그러니까 교과별 가중치가 있었는데, 즉 반영 비율이 달랐어요. 반영 비율이 달랐는데 올해 그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동일 비중으로 반영이 돼요. 동일 비중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변화가 전년도와는 조금 다른 면이어서 이건 점점 더 학추가 가지고 있는 균형성, 균형감, 이 부분이 좀 더 강화된 요소로 작용이 됐다라는 거, 그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등급별 점수를 밑에서 보시면 점수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죠. 그래서 10점 기준으로 0.03점, 0.03점이 차이가 나요. 근데 이제 이게 그 30%가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반영 비율이 이제 30%를 곱하면 300점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0.9 정도가 차이 나겠죠. 그러니까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0.9점 정도가 난다. 1000점 기준으로 봤을 때 0.9점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니까 그 측면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큰 비중이다. 그러니까 서류평가에서 이 정도의 비중의 차이로 보면 이게 아주 큰 비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가 정량으로 들어가는 건 학추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생각해 두시면 돼요. 반면에 이제 동국대는 교과가 정량으로 들어가는 게 논술밖에 없어요. 그래서 논술에서 보면, 논술에서는 얘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반영 교과 중 상위 10과목의 석차 등급을 한다라고 돼 있다는 거죠. 얘네도 똑같이 국수형 사과가 다 들어가는 거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한국사가 더 들어가죠. 근데 한국사가 더 들어가는데 여기서 상위 10과목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교과별 반영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10과목,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가 20과목 정도를 들었다. 국수형 사과를 다 합쳐가지고 20과목 정도? 20과목 정도 될 수 있죠. 20과목 정도를 봤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등급이 좋은 10개만 뽑아서 반영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내신이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9.97, 9.93이니까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보자면 얘네가 0.03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이 40%이기 때문에 그러면 40을 곱해서 그러니까 1000점 만점, 역시 1000점 만점이거든요. 동국대도. 그러니까 여기다가 반영 총점의 그 40점을 곱해서 계산을 하는 그런 형태를 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12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다. 근데 그게 상위 10개를 뽑는 거기 때문에 격차가 좀 줄어드는 요소가 있을 거다라는 점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반영 과목 수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반영 과목 수만 들어가는데 얘네는 이수 단위가 들어가거든요. 건대 같은 경우는 이수 단위가 들어가서 곱해지는 요소가 있고,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이수 단위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수 단위는 미반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수 단위가 미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뭐 내신에서 이수 단위가 더 높은 과목을 잘하느냐 낮은 과목을 잘하느냐 이런 거와 상관없이 진행이 된다는 점,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2개가 있으면 그것이 기본적으로 성격의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동국대도 두드림 전형과 추천 인재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에서 평가 요소는, 평가 항목은 똑같습니다. 지원 동기, 자기 주도 학습 능력, 전공 적합성, 인성,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는 건 똑같은데, 이 4가지 중에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라는 걸 보면 배점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학교장 추천 인재는 이 두드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40% 정도의 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을 여기서는 이 두드림에서는 45%를 보는데 여기에 내려와서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에서는 30%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드림하고 기본적으로 학추를 비교하면 여기 전공 적합성을 더 보는 건 뭐냐, 두드림 쪽이 훨씬 더 전공 적합성을 많이 본다라는 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특정한 영역에서의 우수성이 뛰어난 친구들이 주로 선발되는 전형이면 학추는 골고루,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균형감이 좀 더 있는 친구들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아까 건대에서의 학추와 동국대에서의 학추가 모두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건대에서의 자기 추천, 아까 KU 자기 추천하고 여기에서의 두드림이 또 비슷한 전형을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그 전공 적합성의 차이가 아까 이제 건대 같은 경우는 이게 30, 20, 20, 30인데 여기는 그 전공 적합성이 45, 30이니까 조금 더 더 드러난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부분의 성격들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양쪽 다 70%씩 둘 다 강하기 때문에 이 두드림이나 학교장 추천 인재가 모두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조금 다른 면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전통적으로 여기에 자기 추천, 건대의 자기 추천은 면접이 차지하는 영역이 좀 큰 전형에 해당돼요. 그리고 결과도 보면 이 동국대는 학추와 두드림 사이의 격차가 건대 학추와 자기 추천 전형의 격차보다 좀 좁습니다. 그러니까 두드림이 상대적으로 입결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두드림의 내신 쪽의 강세가 조금 더 높은 편이고 자기 추천은 조금 더 낮은 상태여서 어떤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속성이 좀 더 강하거나 활동이 강한 친구들은 건대 자기 추천이 조금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 그것도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반면에 홍익대 같은 경우는 교과를 정량평가하는 전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과 우수자와 논술의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에서 보면 반영하는 것이 반영 교과도에서부터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자연계열 같은 경우 국수형 사과의 교과 우수자는 국수형 사과를 다 보지만 논술에서는 국수형을 다 넣고요, 사과 중에 택을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걸 택을 하나 할 수 있는데 내가 사실은 택한다기보다는 유리한 쪽으로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전교과, 여기에 반영교과군에 있는 전 교과목을 학년 구분 없이 반영한다는 게 교과 우수자의 특징인데, 반면에 논술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국수형 4로 만약에 계산이 될 거다. 그러면 세 과목 여기서 각각 세 과목씩 우수한 과목들을 뽑아서 그거를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대학 내지만 반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로 가게 되면 내신이 다들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어에서 내가 만약 6과목을 들었는데 6과목이 1, 2, 3, 4, 4다. 이렇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게 교과 전형에 가면 이걸 전부 다 반영을 하는 게 되지만 논술 전형에 가면 요 앞에 있는 3개만 1, 2만 반영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되는 거다라는 거, 그 차이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여기 반영 교과에서의 차이도 있지만 반영 교과목을 선택하는 것에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거를 생각을 잘 해두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교과 우수자는 2등급이 96이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홍익대 논술 전형인 경우에는 2등급이 99예요. 그러니까 등급의 점수 차도 이 홍대 교과 우수자가 훨씬 더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논술에서 교과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조금 교과의 반영이 조금 더 약해지는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걸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이수 단위가 들어가지만 여긴 이수 단위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동일대학 내지만 이거 두 개가 좀 다르다라는 거, 그것도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에 의해서 좀 홍대 논술을 지원을 할 때 크게 뭐 문제 삼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교과의 영향력에 너무 많이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거다라는 거,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숙대는 홍대와 다르게 이제 두 개 전형을 또 가지고 있어요. 두 개 전형을 가지고 있는데 서류 전형하고 면접형 전형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면접형이 단계별로 돼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단계별로 가지고 있는 전형은 기본적으로 요거 서류형은 일괄이죠. 그러니까 일괄이니까 건대나 동국대의 학추와 관련이 되거나 아니면 홍익대의 종합전형과 관련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참고로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도 전공적합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전공적합성이라는 게 서류 전형에서 500점이고 면접형에서는 탐구 역량이라는 게 500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전공적합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서류형이 훨씬 더 자기 추천이나 아니면 두드림과 조금 더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전형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시면 이 세 개 대학의 어떤 전공 적합성, 특히 이 특화된 영역, 어떤 한 분야의 특화된 활동이 좀 더 많이 존재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건대는 자기 추천, 그 다음에 동국대는 두드림, 반면에 숙대는 숙명인재 원, 즉 서류형을 써야 좀 더 가능성이 많이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홍익대는 전형이 하나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그 홍익대는 이 특화된 부분하고 골고루 된 부분을 모두 다 보겠죠. 보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 교과 전형과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서 정량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대로 각각의 교과의 전 과목을 보는 거죠. 각각의 교과의 전 과목을 보되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대는 기본적으로 이수 단위로 가중평균한 환산석사 등급이다. 그래서 아까 동국대나 홍익대에 있었던 것, 건국대에 있었던 것처럼 이수 단위를 곱해서, 그러니까 등급에다가 이수 단위를 곱한 다음에 이거를 다 더한 거죠. 이렇게 해서 다 더한 다음에 이수 단위의 총합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환산석사 등급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만약 2.11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 친구가. 그러면 교과 전형인 경우에는 11에서 2.12를 뺀 다음에 100을 곱하는 그런 단순한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2등급으로 계산하면 11에서 2등급을 뺀 상태에서 곱하기 100을 하는 거니까 900점이 나오죠. 근데 1등급이면 1000점이 나와요. 그래서 1등급당의 격차가 100점이나 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 굉장히 그런 교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그런 부분인 거죠. 나머지 학교도 아까 앞에 학교 봤던 학교들 같은 경우, 특히 홍대 같은 경우도 그걸 계산을 하다 보면 이 점수 차이가 96점이 아까 차이가 났거든요. 100점에서 96점이니까 4점 차이가 났었어요. 여기 앞에서 지금 보시자면 여기 앞에서 보자면 4점 차이가 나는 그런 차이가 났었는데, 여기 지금 4점 차이, 여기는 7점 차이, 이런 식으로 나잖아요. 근데 숙대는 100점, 등급당 100점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꽤 차이가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논술은 2.11이든 2.9든 간에 2.9든 2.11이든 2 이상이고 3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3.3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 앞단이랑 그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적게 차이가 나는 거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논술 전형들은 교과가 들어가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적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압축적으로 전달하다 보니까 이제 이해도와 상관없이 제가 쭉쭉쭉쭉 나갔는데, 그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다시 들으면서 보시면서 내가 요런 부분에서는 유리함이 있고 요런 부분은 불리함이 있구나, 그래서 지원하지 말아야 되겠다,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학종이 두 개가 있으면 하나는 아까도부터 계속 강조하지만 전공적합성이 좀 더 강조되는
하나는 골고루 좀 더 강조되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걸 가지고 지원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